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메모리에 접근하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탄생한 보조 저장 장치인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캐시 메모리는 CPU의 연산 속도와 CPU가 메모리에 접근하는 속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탄생한 저장 장치입니다. CPU가 아무리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도 메모리에 접근하는 시간이 세워라 내워라 너무 오래 걸리면 CPU의 빠른 연산 속도는 아무런 효용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 메모리를 CPU 곁에 둬서 CPU가 자주 사용할 법한 데이터를 캐시 메모리에 미리 저장해 두고 CPU가 빠르게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하게끔 하는 것이 캐시 메모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캐시 메모리는 보통 SRAM 기반으로 구현이 됩니다. SRAM은 보통 언제 사용된다 그랬죠? 대용량으로 설계할 필요는 없지만 빠른 송수신이 필요할 때, D램에 비해서 빠른 접근이 필요할 때 SRAM이 사용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만큼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는 없지만 빠른 접근이 필요한 캐시 메모리를 구현하는 데에 이 SRAM이 사용되는 겁니다. 보통 이 캐시 메모리는 하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CPU 내부에도 존재할 수 있고 외부에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CPU 코어와 가까운 순서대로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라고 불리는데요. L1 캐시는 레벨 1 캐시, L2 캐시는 레벨 2, L3 캐시는 레벨 3 캐시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보통 L1 캐시와 L2 캐시는 일반적으로 코어 내부에 존재하고요. L3 캐시는 이렇게 코어 외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혹시 저장장치 계층 구조 기억하시나요? CPU와 가까울수록 저장 용량은 일반적으로 작고 접근 속도는 빨라진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CPU와 가까운 순서대로 위치해 있는 L1, L2, L3 캐시의 크기는 이 순서대로 커지고요. 속도는 이 순서대로 빨라집니다. CPU는 메모리 내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하면 우선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L1 캐시를 검색해 보고요. L1 캐시에 없으면 L2 캐시를 검색해 봅니다. 여기에도 없으면 L3 캐시를 검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수강생분들의 경우에는 이 작업관리자의 성능 탭을 보시면 L1, L2, L3 캐시의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크기가 이런 순서대로 커진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저희는 앞서 멀티코어 프로세서도 학습을 했었죠. 이 멀티코어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코어마다 일부 캐시 혹은 캐시 메모리들이 할당이 되고요. 보통 L1, L2 캐시가 코어마다 고유하게 할당됩니다. 그리고 코어들이 공유하는 캐시 메모리도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보통 L3 캐시가 코어가 공유하는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오늘날의 캐시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L1 캐시의 경우는 두 개로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분리형 캐시라고도 부르는데요. L1 캐시를 어떻게 분리하냐면 L1D, L1I 캐시로 분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1D 캐시는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데이터를 저장하는 캐시고요. L1I 캐시는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인스트럭션, 명령어만을 저장하는 캐시입니다. CPU가 L1 캐시를 참조할 때 데이터 따로, 명령어 따로 빨리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 명령어와 데이터만을 저장하는 캐시를 분리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PU는 원하는 데이터가 있을 때 우선 캐시 메모리를 참조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캐시 메모리는 CPU가 필요할 법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캐시 메모리가 메모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캐시 메모리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의 일부분만을 저장하고 있게 됩니다. 이때 CPU가 캐시 메모리한테 나 어떤 데이터 필요해요 라고 접근을 했는데 실제로 CPU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상황을 캐시 히트 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캐시 메모리가 CPU가 사용할 법한 데이터로 예측해서 저장한 데이터가 실제로 CPU에 의해서 사용되는 상황을 캐시 히트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CPU가 원하는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에 없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CPU가 메모리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가져와야 하는 상황을 캐시 미스라고 부릅니다. 캐시 미스. 당연하게도 캐시 미스가 발생하면 성능의 저하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 캐시가 얼마나 히트하는지, 캐시가 얼마나 미스하는지의 정도는 캐시 적중률, 캐시 히트 레이시오라고 하는 지표를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캐시 적중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캐시가 히트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CPU가 캐시 메모리에 접근한 전체 횟수, 다시 말해서 캐시 히트 횟수, 미스 횟수를 더한 값에서 히트한 횟수의 비율을
캐시 적중률이라고 불러요. 오늘날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의 캐시 적중률은 대략 요 정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캐시 메모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는지와 관련해서 참조 지역성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메모리에 비해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메모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당연하게도 저장할 수 없습니다. CPU가 사용할 법한 데이터를 적절하게 잘 예측을 해서 미리 저장을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캐시 메모리는 한 가지 원칙에 의거해서 CPU가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 그 원칙을 바로 참조 지역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 참조 지역성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 지역성이고요. 또 하나는 공간 지역성입니다. 시간 지역성은 CPU는 최근에 접근했던 메모리 공간에 다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하는 원칙을 의미하고요. 공간 지역성은 CPU는 접근한 메모리 공간의 근처에 다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지역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변수입니다. 변수. 이 변수는 당연하게도 메모리에 저장이 되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소스코드 상에서 이 변수는 되게 자주 참조가 될 겁니다. 그쵸? 즉 CPU는 최근에 접근했던 변수가 위치해 있는 공간에 다시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이것이 시간 지역성의 예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지역성의 예시로는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배열은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메모리상에 일렬로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의미하죠. 즉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이 배열의 요소에 자주 접근한다 라고 하는 것은 CPU가 접근한 메모리 공간 근처에 다시 접근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공간 지역성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참조 지역성의 원리, 그 중에서도 공간 지역성의 원리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성능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소스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 두 개의 소스코드는 공간 지역성을 고려한 코드와 고려하지 않은 코드의 예시입니다. 위에가 공간 지역성을 고려한 코드 예시고요. 아래가 고려하지 않은 코드의 예시입니다. 딱 네모로 박스 친 이 코드만 달라요. 이 부분만 다릅니다. 아시겠죠? 딱 이 한 줄만 다르지만 실제로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은 실행 시간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공간 지역성을 고려하고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소스 코드의 문법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주석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줄은 2만 곱하기 2만 크기의 2차원 배열을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배열은 2차원 배열로서 확장해서 설계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이 메모리상에 일렬로 저장이 됩니다. 2차원 배열은 배열이 이렇게 행과 열의 형태로 저장되는 배열을 의미하는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부터 16까지 이렇게 일렬로 메모리상의 행 순서대로 2차원 배열이 저장이 됩니다. 이 소스코드의 두 번째 줄은 i를 0부터 19,999번까지 즉 2만 번 반복해라 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줄은 j를 2만 번 반복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줄만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줄은 매트릭스라고 하는 2차원 배열의 i와 j 인덱스를 1로 채워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래 부분은 ji 인덱스를 1로 채워라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소스 코드입니다. 자, 2차원 배열에 이렇게 접근했을 경우와 이렇게 접근했을 경우에는 접근하는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코드의 경우에는 i와 j가 이 순서대로 순회하게 되고요. 따라서 메모리 공간에 이 순서대로 접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코드는 이 순서대로 열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 5, 9, 13, 2, 6, 10, 14 이런 식으로 일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다소 무작위해 보이는 순서대로 접근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코드는 공간 지역성을 고려한 코드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코드는 고려하지 않은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코드는 성능상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공간 지역성을 고려한 코드는 로컬리티 굿가 아니라 굿이라고 하는 소스 코드였고요. 공간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스 코드는 로컬리티 배드라고 하는 소스 코드였습니다. 리눅스 체계의 운영체제, macOS나 아니면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에서는 time이라고 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이 명령어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드는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locality good 이라고 하는 이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 명령어를 시간을 한번 재볼게요. 자, 보시면 이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공간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코드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똑같은 작업을 하는 코드이지만 공간 지역성을 고려한 코드와 고려하지 않은 코드는 실행 시간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죠? 그쵸? 이렇듯이 공간 지역성을 고려한 코드, 캐시 친화적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성능상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캐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상황에 조금 더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캐시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를 쓰는 상황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캐시 메모리의 쓰기 정책과 캐시 메모리의 데이터를 쓰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되는 일관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는 캐시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읽기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쓰기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캐시 메모리에 쓰기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CPU가 캐시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를 새롭게 쓸 때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 캐시 메모리에 새롭게 쓰여진 데이터와 캐시 메모리에 이렇게 쓰여진 데이터와 실제로 메모리상의 데이터가 일관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메모리에 1000번지에 20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 있고 이 값이 캐시 메모리에도 똑같이 저장되어 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하게도 CPU는 200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캐시 메모리를 참조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때 CPU가 이 200이라고 하는 값을 300으로 바꿔서 저장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곧장 메모리에 달려가서 300으로 바꿔버리면 될까요? 그건 사실 좋은 생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1000번지로 달려가서 무작정 300번지로 이렇게 데이터를 바꿔버리면 데이터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메모리와 캐시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명령어에서 메모리로 곧장 달려가서 메모리 1000번지를 300으로 바꿨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어는 캐시 메모리를 참조해서 이 1000번지 값을 출력했다, 읽어들여서 화면에 띄웠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명령어 1을 메모리 1000번지로 곧장 달려가서 300으로 바꿀 경우에는 2번 명령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캐시 메모리를 참조해서 읽어드리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1번 명령어의 실행 결과 1000번지 값을 300으로 바꿨는데 2번지 명령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200을 읽어버리게 될 여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캐시 메모리와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듯 캐시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를 쓰는 과정에서는 캐시 메모리와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 불일치를 방지해야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쓰기 정책의 일환으로 즉시 쓰기라고 하는 쓰기 정책이 있습니다. write through 라고도 불러요. 이 즉시 쓰기는 어떤 캐시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쓸 적에 캐시 메모리와 메모리에 데이터를 동시에 쓰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으로 데이터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캐시 메모리에다가도 쓰고 메모리에다가도 같이 쓴다, 이 뜻입니다. 이 경우 당연하게도 장점은 메모리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된다 라는 장점이 있겠죠. 따라서 캐시 메모리와 메모리 간의 일관성이 깨지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데이터에 대한 쓰기 작업을 할 때마다 메모리를 참조해야 됩니다. 메모리를 참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캐시 메모리를 뒀는데 쓰기 작업을 할 때마다 메모리를 참조해야 된다면 당연하게도 캐시 메모리를 둔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쵸? 자, 즉시 쓰기와 다른 또 다른 쓰기 정책으로 지연 쓰기, write back 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캐시 메모리에다가만 일단 내가 원하는 값을 써뒀다가 추후에 한꺼번에 메모리에 반영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즉시 쓰기에 비해서 메모리 접근 횟수를 줄일 수 있다 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쓰기 성능은 즉시 성능에 비해서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속도가 더 빠를 수가 있겠죠. 그쵸? 하지만 단점은 메모리와 캐시 메모리 사이에 일관성이 깨질 수 있다는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시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를 쓸 때에는 즉시 쓰기를 수행하거나 지연 쓰기를 수행한다,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다
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이해가셨죠? 그쵸? 사실 이 캐시 메모리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불일치를 방지하는 작업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앞서 저희는 이 멀티코어 프로세서에 대해서도 배워본 적이 있었죠. 이 L1 캐시와 L2 사이의 데이터 불일치도 방지를 해야 되고요. L2와 L3 사이의 데이터 불일치도 방지해야 되고 L3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불일치도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캐시 메모리와 메모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캐시 메모리 일관성 프로토콜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 취업을 위한 CS지식의 측면에서는 조금 딥다크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MSI 프로토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캐시 메모리마다 modified, M, shared, S, invalid, I 이 세 가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어떤 캐시에 접근을 할 때마다 모든 캐시의 버스를 통해서 얘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점입니다. 이 캐시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것, 나아가서 캐싱을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까이 위치시킴으로써 데이터의 접근 속도에 대한 어느 정도 빠른 성능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그와 동시에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느 정도 책임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5장 네트워크에서도 이 캐시라고 하는 용어가 다시 한번 등장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학습할 캐시의 개념도 지금 학습한 캐시 메모리의 개념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내가 자주 사용할 법한 데이터를 나와 가까이 위치시킴으로써 접근 성능 향상을 꾀한다 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주 사용할 법한 데이터를 나와 가까이 위치시켰다면 언제나 원본 데이터와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된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같은 데이터를 가질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된다 라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이 네트워크에서 등장하는 이 캐시의 경우에는 일관성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등장하는 캐시에서 어떻게 일관성을 보장하는지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으로서는 캐시를 둠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능 향상에는 이러한 책임이 따른다 점만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